태국은 2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더 인상하여 9년 만에 최고 수준인 2.25%로 올렸습니다. 태국 중앙은행은 관광 부문과 민간 소비의 증가로 경제가 계속 확장될 것이지만 수출 부진과 정치적 불확실성이 위험 요인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바트는 지난 8개월간 7회에 걸쳐 기준금리를 올렸으며 이로 인해 기준금리는 0.50%에서 2.25%까지 1.75%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2014년 이후 처음으로 2.25% 수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인도 당국이 중국의 전기차 선도업체인 비드에 대해 관세 미납 혐의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인도 국세정보국 DRI은 비아디가 인도에서 조립 판매하는 자동차 부품을 수입하면서 약 115억 원의 세금을 미납했다고 밝혔으며 DRI의 조사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로 인해 추가 세금과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아디는 이전에 인도에 전기차와 배터리를 생산하는 공장을 설립하려 했으나 보안상의 문제로 거부당한 바 있습니다. 비아디는 이미 인도 시장에 진출하여 작년부터 현재까지 약 1940대의 자동차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은 경제 회복이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내수 촉진과 기업 투자 증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5년간 영세 소기업과 자영업자를 겨냥한 감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에 따르면 연간 과세 소득이 300만 위안 이하, 종업원 수 300인 이하, 총자산 5천만 위안 이하인 소형 기업과 개체공상호, 개인이나 가족 단위의 소규모 경제조직을 대상으로 하는데 개체공상호는 개인소득세를 5년 동안 절반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와 기타 세금도 감면되며 기업 소득세도 20% 세율로 납부할 수 있게 연장됩니다. 이로 인해 중국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미국의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하여 미국 국채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애널리스트와 투자자들은 여전히 미 국채를 안전한 자산으로 여기고 있어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 이전에도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있었을 때 미 국채 시장은 강세를 보였으며 이번에도 불안감을 일으켜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되고 있다. 미국의 재정 악화와 국가대무 부담 증가, 거버넌스의 악화 등을 반영하여 등급 강등이 이루어졌으며 미 국채는 여전히 세계 최대 안전자산으로 여겨져 투자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에 의해 AAA에서 AA+ 사인로 강등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경제계 저명 인사들은 강한 회복세를 보이는 미국 경제를 고려할 때 이 결정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전 재무장관 레리 서머스를 비롯한 다른 경제 전문가들은 피치의 결정이 부채 상환 능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강등은 현실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피치는 미국의 중기 재정 전망과 부채 증가를 고려하여 신용등급을 강등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와 백악관은 이 결정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피치는 미국의 재정 지표가 앞으로 더 우호적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글로벌 증시는 14년 만에 가장 뜨거운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MSCI 세계 주가 지수는 16.2% 상승하여 2009년의 최고치를 육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더욱 두드러진 상승세입니다. 투자자들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중국의 추가 경기 부양 및 미국 연방준비제도 페드의 금리 인상 사이클 마무리 기대로 인해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기업의 부진한 이익 전망으로 추가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일본과 수산물 가공 부문에서 협력하고자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테텐 마스두키 협동조합 중소기업부 장관이 성명을 통해 일본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 수산물 품질과 다양성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장어 생산 중심지인 바뉴왕이와 킬라캅 지역과 함께 일본과 협력하여 장어 상품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서로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혁신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생산물을 창출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태국은 총리 선출을 둘러싼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경제적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태국 중앙은행, 바트, 은 정부 구성이 지연되면 예산, 지출과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투자자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5월 총선에서 제1당이 된 전진당은 정부 구성에 실패하여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바타 가치와 주식시장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태국의 기업들과 외국 투자자들은 새 정부 출범을 빨리 원하고 있으며 정부 구성이 늦어질수록 경제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가 2026-2027 회계연도부터 자동차 제조업체들에게 폐차 재활용품 사용을 20% 이상 의무화하는 연장된 생산 책임 정책안을 추진 중입니다. 정책에 따라 2028-2029 회계연도에는 재활용품 사용 비율을 30%로 늘릴 예정입니다. 현재 인도에는 약 3억 3천만 대의 등록 차량이 있으며 매년 3천만 대가 추가됩니다. 자동차는 운행 적격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폐차되어야 하며 델리 지역은 의무적인 폐차 연한이 적용됩니다. 이 정책은 자동차 생산업체와 판매업체에게 폐차를 처리할 시설을 설립하도록 의무를 지정하며 폐차로부터 나온 재료를 신차 제조에 사용할 목표치를 정합니다. 미국의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 사인로 강등한 이유는 미국의 재정적자 증가와 정치적 대립 때문입니다. 미국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재정 지출이 늘어나고 나랏빚 또한 증가하고 있어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정부의 부채 상환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정치권의 거버넌스, 통치 체제에서 대립이 발생해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피치는 미국의 정치적인 벼랑 끝 대립 전술과 재정적자 증가를 주된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부도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경고를 내렸습니다. 중국에서는 여름 휴가 시즌으로 인한 관광 수요가 증가하면서 7월 중국의 열차 이용 승객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웃돌았다고 중국 중앙TV, CCTV가 보도했습니다. 중국 국가철도그룹 통계에 따르면 7번지월 누적 열차 승객은 4억 600만 명으로 하루 평균 1,310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작년 동월보다 81% 증가하고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동월보다도 14% 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광저우 선전 홍콩 운행 고속열차의 7월 이용 승객도 2019년과 비교해 32.7% 증가한 219만 명이었습니다. 화물 운송량은 작년 동월보다 21% 감소했지만 2019년과 비교하면 10번지% 쌓인 증가한 3억 2,400만 T이었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AMD가 새로운 인공지능용 슈퍼칩인 미 300을 출시하여 엔비디아와의 경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AMD는 중국 시장에서도 AI 칩 판매 기회를 모색하고 있으며 중국 고객들을 위해 맞춤형 제품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AMD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AMD의 데이터 센터 비즈니스 부문 올해 매출은 예상보다 높아질 전망이지만 2분기의 수익은 작년과 비교해 감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에 클라우드 업체들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하며 미 300칩 출시로 강력한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국 월가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준, 패드,이 다음 달에 통화 정책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은 또 다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었지만 월가 이코노미스트들은 9월 회의를 앞두고 금리 동결 신호를 보고 있습니다. 최근 완만한 인플레이션 자료들, 소비자 지출의 완만한 신호, 감소하는 임금 압박의 증거들로 인해 금리 인상이 시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플레이션 지표와 근원 인플레이션 추세가 완화되고 있으며 중고차 가격과 아파트 임대료가 하락하는 등 경제 지표들이 금리 동결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